한겨울 새벽,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공동주택 단지 복도에 사람들이 이불을 덮어쓴 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난방이 끊긴 지 사흘째이고 라디에이터에서는 차가운 쇠 냄새만 풍기고 있습니다. 2022년 겨울, 유럽 전역을 덮친 에너지 위기의 한복판이었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실내에서 피어오르는 광경은 21세기의 풍경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밸브를 잠갔기 때문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 나라가 유럽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이 가진 힘이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출발점입니다. 자원은 더 이상 땅속에 묻힌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핵무기이자 외교 테이블 위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20세기의 권력을 지배했다면 21세기에는 희토류와 리튬과 니켈이 그 자리를 물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자원이 어떻게 세계 권력의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지 4가지 관점에서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이 어떻게 무기가 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추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채굴보다 더 무서운 재련 공정의 독점 구조를 분석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와 강을 둘러싼 피 냄새나는 영토 분쟁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자원 전쟁 속에서 각국이 어떤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쓰는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73년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했을 때 전 세계 경제는 단숨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유소마다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섰고 공장의 기계가 멈추었으며 선진국의 주식시장이 반토막났습니다. 그때 인류는 처음으로 깨달았는데 석유를 쥔 자가 세계를 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무대 위의 주인공이 바뀌었을 뿐 본질은 정확히 같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륨과 저마늄 같은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이 갈륨과 저마늄 수출 허가제를 전격 시행했을 때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두 물질 없이는 군사용 레이더도 인공위성 통신 장비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자국 내 재련 시설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칠레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 국가들은 리튬을 국유화하거나 채굴 허가를 대폭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원자재를 그냥 팔아넘기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자원 그 자체가 외교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자원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현상이며 이 흐름은 해가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땅속에 광물이 묻혀 있는 것만으로는 진짜 권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캐넨 돌덩이를 반도체에 쓸 수 있는 고순도 소재로 바꾸는 재련 기술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리튬은 호주와 칠레에서 주로 캐내지만 이를 전기차 배터리에 쓸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공정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이것을 배터리 양극재로 정제하는 시설 대부분이 중국 기업 소유입니다. 희토류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채굴뿐 아니라 분리 정제 공정의 약 87%와 영구 자석 생산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정제 구리 생산의 약 44%마저 중국 손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많은 광산을 가진 나라라도 중국의 재련소를 거치지 않으면 그 광물을 첨단 제품으로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농부가 쌀을 아무리 많이 수확해도 도정 공장을 남이 독점하고 있으면 밥 한 그릇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구조가 전 세계 공급망에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한 나라의 정책 변화 하나가 지구 반대편 공장의 가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대를 열어버린 겁니다. 이런 불균형이 왜 이토록 중요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세계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약 30% 넘게 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 연산 장치를 위한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한 대를 만드는데 히토류 연구 자석이 약 600kg씩 들어가고 태양광 패널 하나에도 수십 가지 핵심 광물이 필요합니다. 결국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모든 산업의 심장부에 이 광물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남의 눈치를 보며 부품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거대한 법안을 통해 자국과 동맹국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광물로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유럽연합도 핵심 원자재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역내 채굴 비중을 10% 이상, 재련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은 일찍부터 아프리카와 중남미 광산에 투자하며 조용히 자원 확보 전쟁의 선두에 서왔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공통점은 단 하나로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경제 정책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 물리적 충돌과 영토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해저에는 약 110억 배럴의 석유와 약 8조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배치하면서 주변국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국제법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해군 함정들이 서로의 영해를 넘나들며 일촉즉발의 긴장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북극해는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자원 전쟁터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추정에 따르면 북극해 해저에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약 13%와 천연가스의 약 30%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군사기지를 확장하고 있고 캐나다와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대륙붕 영유권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다만이 전쟁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지대에서는 무장 세력이 광물 채굴권을 놓고 끔찍한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까지 맨손으로 광산에 투입되는 비극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일강 상류에 에티오피아가 건설한 거대 르네상스 댐은 하류 이집트와 수단의 물 공급을 위협하면서 세 나라 사이에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극한 대립을 낳고 있습니다. 메콩강 유역에서도 중국이 상류에 연달아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의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농업용수와 어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광물 한 톨이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자원 전쟁의 판 위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주요 광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히토류 수입의 약 70%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리튬과 코발트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와 전기차라는 우리 경제의 세 기둥이 모두 이 핵심 광물 위에 서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호주와 캐나다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원 협력 협정을 맺으며 대응하고 있지만 출발이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0년 전부터 아프리카 광산에 투자해온 일본이나 1대1로를 통해 전 세계 자원 벨트를 구축한 중국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광산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오가고 있고 해저 자원 한 줌을 놓고 군함들이 서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이 무기를 쥔 자와 쥐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자원을 확보한 문명은 번영했고 자원을 잃은 문명은 쇠퇴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무시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남이 틀어준 밸브 앞에서 떨고 있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은 한 발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